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스포츠 행정 및 인사관리 12강 목표 수립과 계획화라는 제목으로 10월 16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. 그리고 이제 오늘이 그 나머지 얘기인데 사실 원래 이 책의 원전격이라고 할 수 있는 책에 보면은 이제 이 책인데요. 예, 이 책에 보면은 그 계획이라는 단원이 하나로 돼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장경로 교수님 책에는 이걸 이제 두 개로 쪼개놔서 6장, 7장으로 돼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6장, 오늘은 7장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걸 나머지 부분을 하고요. 또 이제 마지막 시간에 끝나기 전에 시험 얘기를 잠깐, 아직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았는데 그 몇 문제를 어떻게 낼지는 정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공지로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제가 주말에 시험 문제 내고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예, 자 보시죠. 자, 이 얘기로 시작합니다.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앨리스,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인 원더랜드, 그 루이스 캐롤이라는 작가가 쓴 이제 작품인데 뭐 유명하죠. 굉장히 이 책이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어린이들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상징과 알레고리를 담고 있는 사실 어른의 작품이에요. 이거는 단순히 어린이들 책이 아닙니다. 뭐 하여튼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유명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고양이가 나오죠. 예. 어, 앨리스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. 앨리스가 길을 잃었어요. 그래가지고 나에게 좀 말을 해주렴. 그쵸?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니 여기서부터 그랬더니 이제 고양이가 이러죠. That depends a good deal on where you want to get to. 자, 네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달렸지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. 예. 그랬더니 I don't much care where. 글쎄 내가 뭐 어디로 가야 될지 글쎄 뭐 잘 상관이 없기도 하고 모르겠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 뭐 크게 상관이 없어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이제. Then it doesn't matter which way you go. 뭐 이렇게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. 이 고양이랑. 예. 근데 이제 고양이가 굉장히 살찌고 좀 고양이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생겼죠. 마치 그 만화에 나오는 가필드 같이 생겼죠. 예. 뭐 고양이가 이렇게 문학 작품이나 만화 이런 데서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로 나올 때가 많은데 특히 이제 일본 작품에서 그럴 때가 많죠. 예.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고양이를 좋아하고 또 고양이를 이렇게 영혼이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, 뭐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. 뭐 하여튼 근데 이 여기서 이제 고양이하고 대화를 마치고 나서 이제 앨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여기 왼쪽에 있듯이 Was it a cat I saw?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게 써놓은 게 펠린드롬이라고 써놨죠. 예,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단어는 좀 어려운데 그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회문이라고 합니다. 회문. 그러니까 이 돌아올 회자 있잖아요. 예, 이렇게 쓰는 거. 이렇게 회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두 개 쓰는 거 있죠. 회문 이렇게 씁니다. 이렇게. 예. 그래서 이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. 이렇게 읽어도 똑같고 거꾸로 이렇게 읽어도 똑같고 잘 보시면은 was it a cat I saw니까 was 이렇게 하면 it이잖아요. 그렇죠? 이렇게 읽으면 was it a cat I saw.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뭐 말장난 같은 이런 거라서 뭐 이게 뭐 소주 만병만 주소 뭐 이런 거. 예. 그래서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테넷이죠. 테넷. 예. 테넷도 이게 앞뒤가 똑같잖아요. 거꾸로 해도 테넷이죠. 앞으로 해도 테넷이고. 예. 그래서 이런 건데 이게 이게 점점 길면 길수록 점점 더 만들기가 힘들죠, 말을. 예.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대화가 이 우리 교과서에 이제 실린 이유가 보시면은
어떤 계획이나 목표의 중요성 뭐 이런 거. 그러니까 뭐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는데 뭐 어디로 어떻게 간들 뭐가 달라지겠니? 응? 이런 얘기죠. 어, 물론 뭐 이 책 안에서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목표나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경영학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. 그럴 때 이제 쓰고 주로 그래서 이 책에도 있습니다. 이게 예.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좀 드렸고요. 예. 뭐 어,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가끔 얘기를 뭐 할 기회가 있을 때 저도 이제 물어보면은 어,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잘 몰라요. 인생에서. 예. 근데 사실 여러분은 이제 20대잖아요. 20대 뭐 초반 혹은 뭐 중반 이렇게 됐을 텐데 글쎄요. 20대 초반 중반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. 예. 저도 20대 초반에 여러분처럼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뭐 혹은 뭐 어떤 인생을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. 예. 그게 뭐 사실 예.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. 이게 왜냐하면은 20대 초반 중반은 물론 뭐 성인이고 예.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긴 합니다만은 인생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 생각하는 그 인생이라는 게 그 굉장히 그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. 예. 사실 그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어, 여러분한테 뭐 글쎄 어른들 중에 뭐 누가 그럴 수도 있어요. 뭐 너는 도대체 뭐 해서 어떻게 먹고 살을래? 뭐 참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뭐 당연히 그렇게 걱정할 수 있죠. 근데 사실 그걸 뭐 모른다고 해서 굉장히 그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예. 솔직히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그 끊임없이 탐색을 하는 시기죠. 예. 과연 이거는 나한테 맞을까?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까? 뭐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까?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말하자면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. 대학을 다닌다는 거는 뭐 다행히 예. 뭐 당장 여러분이 예, 뭐 지금 뭐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예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시간을 예, 소중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. 예. 그래서 목표와 계획의 중요성 뭐 이런 얘기인데 예, 이제 그 얘기를 마저 오늘 이제 하게 될 겁니다. 예. 자, 보겠습니다. 합리적 계획 수립과 조직의 목표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. 여기 보면은 어, 표명된 목표 혹은 공식 목표라고 하고 실제 목표 혹은 운영 목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영어 교재를 번역한 거라서 그 표명된 목표라는 게 이제 state가 이렇게 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. 언급하다. 그러니까 언급된, 뭐 말하여진, 뭐 한국말로 하면 이상합니다만은, 예. 그러니까 발표한 이런 얘기죠. 쉽게 말하면 더 우리말로 부드럽게 옮기자면은 대외적으로 발표한 목표예요.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대놓고 밝힌 이런 목표를 말합니다. 그래서 이건 이제 공식적이죠. 오피셜이죠. 예. 스테이티드 혹은 오피셜 고얼스 해가지고 공공문서 등, 그쵸? 뭐 공공문서 등에 명시한 예, 일반적인 조직의 목표를 말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하고도 상당히 비슷하죠. 예. 근데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좀 크고 장기적이고 그런 거고 이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단기적이죠. 예.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목표라기보다는 약간 그 철학에 가깝죠. 예. 그 회사나 조직의 철학에 가깝고 이거는 뭐 어떤 뭐 실적에 관한 목표일 수도 있고 예, 운영에 관한 목표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명분이나 예, 이런 거에 치중하는 목표를 말합니다. 그런데 실제 혹은 운영 목표, 영어로 real, 그러니까 real 실제로 예, operative, 그 operation이 뭐 작동 이런 뜻이고 뭐 그 병원에서 수술도 operation이고
예. 실제로 작동하는 이런 얘기잖아요. 운영하는. 운영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이고 좀 더 세부적인 목표를 말하죠. 조직의 실제적인 운영 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. 그래서 이 두 개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위에 게 조금 더 좀 넓고, 예, 좀 더 뭐랄까요, 장기적이고, 예, 밑에 거는 좀 세부적이고 약간 단기적이고, 예,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다음 걸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용어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. 이게 이제 골, 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. 그 축구의 골 말고 이제 그 목표라는 뜻으로 골이라는 단어가 있고, 또 이제 오브젝티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. 이것도 명사인데, 예. 둘 다 우리말로 하면 뭐 목표입니다. 근데 그냥 우리말로 목표라고 하면 똑같아 보이니까 이거에 대한 그 구별이 있어요. 이게 보면은 어떨 때는 뭐 goals and objectives 이렇게 쓰거든요.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. 예. 그래서 마찬가지로 goals가 좀 더 크고 광범위한, 예, 목표를 말합니다. 약간 장기적이고, 예, 이게 두 개를 구별하시도록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. goals가 좀 큰 개념, objectives는 약간 좁고 세부적이고 약간 단기적인, 예, 이런 목표를 말합니다. 그래서, 예, 자, 그런데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목표가 있죠. 그 공식 목표와 운영 목표, 뭐 혹은 표명된 목표와 실제 목표, 이 두 개가 어, 간혹 이렇게 뭐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상충할 수도 있어요. 약간, 네.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하지만 실제로, 예,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뭐 어떤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그 가동할 수 있는 자원,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이런 게 제한되어 있을 때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게 어떤 두 개의 상충하는 목표를 한정된 자원으로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다. 뭐 이 얘기죠. 예. 그래서 합리적 계획 수립과 정보 습득.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, 예.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칩니다. 그 예측을 하죠, 일단. 예.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회사가 이제 목표를 세울 때 뭐 내년 뭐 내년 1년 동안 뭐 얼마의 흑자를 내겠다든가 수출을 얼마를 달성하겠다든가 뭐 우리가 세계 반도체 업계 1위로 뭐 올라가겠다든가 이런 목표가 있을 때는 뭔가 예측을 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, 미국의 지금 코로나가 언제쯤 잠잠해질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예. 내년도 사람들이 컴퓨터를 많이 살지 뭐 이런 거. 예. 이미 뭐 수요가 포화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. 그러니까 이게 뭐 몇 가지 단순한 몇 가지 상황만 예측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뭐 경제 연구소도 운영하고 그러잖아요. 그 재벌 기업들 보면. 예. 그게 다 이런 그 합리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측을 굉장히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자, 이제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, 예, 그 예측을 받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, 예, 두 가지가 나오죠, 일단. 예. 그래서 명목 집단 기법이란 게 있고, 델파이 기법이라고 있고, 이건 약간 그 연구 그 방법론 같은 거라 뭐 여러분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, 이게 좀 약간 천천히 설명드릴게요. 예. 그리고 이제 브레인스토밍 먼저 얘기하죠. 이거 아시죠, 여러분? 브레인스토밍 많이 들어봤죠? 예.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, 음, 이 다음 장에 그 자세하게 나옵니다. 이것도. 예. 그래서 보면서 얘기합시다. 예. 다음 장에 이게 그림으로 나오니까 이 명목 집단 기법, 델파이 기법,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. 어, 자, 왼쪽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명목
예, 집단 기법이고요. 예. 명목이라는 게 노미날이라는 단어가 이게 명목이라는 뜻인데 어, 이게 이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. 노미날. 예. 네임의 형용사형이에요. 네임. 예. 그러니까 이 명목할 때 명자가 이렇게 쓰잖아요. 명자 이렇게. 예. 예. 한자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죠. 이렇게 명. 예. 이게 그 이름 명자거든요. 예. 명목 이렇게. 예. 그래서 이름상 어떻다 이런 얘기죠. 예. 그런데 음, 이게 전문가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6명을 부릅니다. 이렇게. 예. 노미날 그룹 테크닉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6명한테 의견을 다 줘요. 의견을 물어봐요. 예를 들어서 뭐, 우리 회사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은 뭐,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? 뭐 아니면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뭐 내년 상반기 세계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? 라든가 뭐, 원 달러 환율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뭐 이렇게 물어봐요. 이렇게. 예. 그러면 이제 A부터 A, B, C, D, E, F 6명이 다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. 다 적어요. 이렇게. 적어서 제출합니다. 갖고 있어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모여요. 6명이. 예. 다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. 그쵸? 토론을 하면은 각자가 다 전문가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배우는 것도 있고 남이 한 걸 보고 깨닫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. 그쵸?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 바탕으로 각자 또 써요. 아까 했던 것처럼. 예.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A 버전이 있고 B 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리포트가? 이게 바뀔 거 아니에요. 이 사이에서 이제 이걸 통해서. 그쵸? 예. 이 과정을 통해서 바뀌죠.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이제 이게 그 노미널 그룹 테크닉이에요. 예. 그러니까 명목 그룹, 뭐 명목 집단 기법. 예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전문가들 회의를 할 때 서로 이제 얼굴을 보면서 예, 하죠. 예. 그런데 이 두 번째, 예, 어, 델파이 기법은 다릅니다, 좀. 그 전문가 여러 명한테, 예, 그 의견을 물어봐요. 그쵸? 예. 그런 다음에 이 전문가들은 이제 이 노미널 그룹 테크닉에서처럼 모이질 않습니다, 서로. 누가 누군지 몰라요, 서로. 예.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대신에 피드백을 받아요. 자기가 쓴 리포트에 대해서. 그럼 그걸 보고, 아, 그렇지. 어, 그 말을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, 사람이. 예. 아무리 뭐 자기가 전문가고 잘한다고 해도 모든 걸 완벽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또 영향을 받습니다. 그래서 그 이제 이게 1라운드 하고 여기서 2라운드 또 하는 거예요. 예. 그런 다음에 또 피드백을 받아요. 그래서 3라운드로 넘어가죠. 예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을 거친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. 예. 근데 이제 이 위에 거하고 아래 거의 결정적인 차이는 위에 거는 누가 참여했는지 알 수 있죠. 서로 간에. 예. 그런데 이거는 몰라요. 누가 누군지. 그냥 철저하게 누가 들어왔는지 모릅니다. 전문가 그룹 중에. 전문가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몰라요. 그래서 어,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회의를 통해서 그 여러 명이 만나서 이제 의견을 주고받잖아요.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서로 영향을 받는데 내가 보기에 내가 거기 온 사람끼리 알 수도 있잖아요. 서로 뭐,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고 전문가니까 왠지 기가 죽어서 저 사람 말하는 건 내가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. 그래, 그렇지. 이럴 수 있잖아요, 그렇죠? 이게 뭐 그래서 그게 내가 몰랐던 걸 남한테 배워서 생각을 바꾸면서 이게 의견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자기가 약간 줏대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? 주관이 사라지는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세상에 무조건 뭐 좋기만 한 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단점이 이 두 개가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그 이 명목 집단 테크닉과 그 델파이 기법의 차이, 예, 어떤 게 있는지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. 브레인스토밍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, 이 말을. 그쵸? 여러분도 뭐 많이 쓰죠. 이렇게 회의할 때 이럴 때. 예,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자, 뭐. 예, 이게, 이 세 가지 모두 다 말하자면 약간 집단지성 같은 이런 건데,
어, 자, 약간 몇 가지 원칙이 나왔네요. Rules of Brainstorming. 브레인스토밍의 몇 가지 원칙. Defer judgment. 그러니까 판단을 유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. 예. defer라는 게 이렇게 뒤로 미룬다는 뜻이거든요. 당장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예, 뒤로 결론을 유보해라. 얘기 좀 더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encourage wild ideas. wild라는 게 이렇게 뭐 야생의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뭔가 골 때린 이런 뜻이에요. 예.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예, 이런 얘기. 예. 골 때린 생각을 하면은 그거 야 임마 그게 말이 되냐 이 자식아 이렇게 타박하지 말고 듣고 부추겨 그래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encourage 예, 북돋아 주라는 얘기예요. Build on the ideas of others.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예, 그 아이디어를 점점 더 쌓아 나가라 이런 얘기죠. 예. 그 여러분 축구에서 그 빌드업 할 때 그 빌드 아닙니까? 쌓아 나가는 거. 예. Stay focused on the topic. 그래 뭐 그 골 때리는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대신에 그 주제가 뭔지 거기서 벗어나지 말란 얘기죠. 예. 거기에서 집중한 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고요. One conversation at a time. 한 번에 한 가지 대화만 한다.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 두 개는 비슷한 얘기죠.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. 주제에 be visual. 이렇게 보여주듯이 해라 이거죠. 그림을 그려봐라 이거죠. 예. Go for quantity. 양을 향해서 달려라 이런 얘기니까 뭐 많이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브레인스토밍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그 관건이 있어요. 뭐냐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. 두 번째. 예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Encourage wild ideas. 여러분들도 뭐 모임 이런 걸 할 때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특히 그 연공서열, 그쵸? 그 나이, 경력, 뭐 이런 거, 위치 이런 거에 의해서 윗사람하고 아랫사람이 그 위계 질서가 뚜렷하잖아요.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하고 이렇게 동등하게 대화를 하기 힘듭니다. 그쵸? 뭐 정말 그 몇 살 차이 안 나거나 뭐 사이가 좋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서 뭐 저기 대대장하고 사단장이 뭐 허심탄회하게 예, 의견을 주고받기 힘들잖아요. 그쵸? 여러분 아시죠? 예. 그런 식으로 힘들어요. 근데 요즘은 그래도 회사의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나라도 뭐 벤처 이런 뭐 IT 쪽은 그래도 유연하잖아요, 많이. 그러길 바랍니다. 근데 그런 경우에 막내가 예를 들어서 골 때린 아이디어를 냈어요. 예. 그럴 때 그거를 자식 아무것도 모르면서 진짜 조용히 안 할래?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게 안 돼요. 그 말해봐야 뭐 깨질 텐데 내가 뭐하러 얘기하냐 그냥 수첩에 정문청만 하다가 회의 끝나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. 조직이 예,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. 막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. 예.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?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창의성 말만 하지 우리가 예. 그런 걸 억누르는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이 나올 리가 없죠. 그래서 이 encourage wild ideas 그렇죠. 누구의 의견도 절대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. 예.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그 관건이 그거예요. 그래서 뭐 이런 과정,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전문가 혹은 뭐 의사결정, 예상, 예측 이런 걸 할 때 도움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. 자,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이 이 교과서에 나온 대로 적었는데 탐색적 계획 이렇게 나왔거든요. 이게 이제 디렉셔널 플래닝인데 영어로 이게 왜 탐색적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이게 왜냐면은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의미가 디렉셔널 플래닝 하면 잘 모르겠잖아요. 무슨 말인지 이게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예요. 예. Planning without goals.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로 하는 계획이에요.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아니, 계획을 하는데 목표가 없다고? 그게 무슨 계획이야? 말이 돼, 그게?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? 예, 그 말도 일리가 있죠, 당연히.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그 계획이 있어서 목표가 있어야 될 텐데, 예. 그게 아니라면, 근데 이제 이 조직 운영을 하다 보면은, 예, 계획을 하더라도 뚜렷하게 목표를 세우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. 도대체 이게 뭐
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예,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보면은 예를 들라고 했었는데 이거 먼저 얘기하고 예를 듭시다. 예. 조직이 이제 막 출범했을 때 뭐 아무것도 없어. 그냥 뭐 마치 그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직후에 막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정부가 물론 뭐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상해에 1948년 정부가 출범했을 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, 솔직히.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대통령으로 할지 뭐 입헌 군주제로 할지 뭐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. 근데 뭐 그런데 우리가 뭐 10년 후에는 뭐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하고 그 없어요. 지금 그렇죠? 예.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일 때 정보가 부족해.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하나도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어, 뭐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. 이제 국제 대회 이런 걸 할 때 그 요즘은 뭐 다들 예전보다는 그 정보가 그래도 많죠. 뭐 국제 대회를 예를 들어서 무슨 일본하고 야구 국제 대회를 한다고 해도 일본 프로야구 다 이제 중계하니까 알잖아요. 누가 잘하는지 뭐 누가 어떤 투수인지. 근데 예전에는 하나도 몰랐거든요. 그래서 어, 그럴 때는 뭐 어떤 놈이 오는지도 모르고 대표팀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투수가 있는지 뭐 왼손이 많은지 오른손이 많은지 아무것도 몰라요. 그럴 때는 사실 뭐 계획을 세운다는 게 무의미하죠. 예.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면은 그래서 힘들어요. 계획을 세우기 힘듭니다. 그래서 항상 그 모든 뭐 기업이나 뭐 국가나 이런 정보를 수집하려고 막 그 가진 애를 쓰는 거잖아요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날씨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. 뭐 비가 올지 맑을지 바람이 불지 그러면은 우리가 뭐 다음 다음 일주일간의 날씨를 하나도 모르는데 야유의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. 음, 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하여튼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진짜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구성원들 간의 공통의 목표를 향한 충분한 신뢰가 없고 또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 이럴 때 뭐 계획을 세우면 뭐 하겠어요. 완전 콩가루지 않습니까? 이렇게 되면 진짜 힘든 거죠.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, 조직이. 근데 이런 경우도 의외로 꽤 있더라 이거죠. 예. 자, 그래서 이 번역을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한 것 같은데 글쎄요, 이거 모르겠습니다. 저도 원래 이런 용어가 있는 건지 다른 그 경영학 책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요, 우리 교과에서는 탐색적 계획이라고 썼습니다. 근데 뭐 듣고 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 그래서 물음표를 썼어요 여기다가.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. 디렉셔널 플래닝인데 영어로는 이게 뭐다?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그냥 세우는 계획이다 이거죠. 어떨 때 그렇게 하냐?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보통 경우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. 뭐 세우는 게 무의미하고. 자, 그 다음에 다음 장 계획 수립의 유형과 스포츠 조직 이런 게 있는데 200페이지의 그림 첨고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직의 유형을 나눴을 때 사설 조직이 있고 공공 조직이 있죠. 뭐 사설 조직은 회사라든가 뭐 팀, 그쵸? 이런 것들이죠. 프로팀 뭐 이런 것들, 뭐 아니면 뭐 회사, 그쵸? 예. 어, 물론 뭐 사설 조직도 영리가 있고 비영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YMCA는 공공 조직은 아니에요. 그것도 엄밀히 보면 사설 조직이긴 한데 대신 비영리 사설 조직이죠. YMCA라는 게 Young Men's Christian Association이라고 해서 젊은 남자들이 그것도 그 중에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젊은 남자들이 모여서 뭐 그 사회 활동을 하는 단체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비영리 단체예요. 그리고 어, 이제 예전에 특히 운동을 많이 했죠, 거기서. 초창기 그 스포츠가 보급될 때 그 YMCA에서 체조도 하고 또 농구 이런 거 이제 거기서 개발했죠. 어, 성격이 다르죠.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은 회사 같은 나이키 같은 데는 당연히 어,
목표가 다르니까 계획을 다르게 세울 것이고, 비영리 기구는 아무래도 목표가 다르죠. 예.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 뭐 회원들 간의 친목이라든가 사회 공헌 이런 쪽이 더 중요한 목표니까 분명 다릅니다. 공공조직은 아무래도 어,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디렉셔널 플래닝의 얘기이기도 한데, 그래서 공공조직은 아무래도 이게 돈이 들어오는 데가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세금이나 공공적인 뭐 기부금이나 이런 걸로 운영을 하니까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. 예. 물론 뭐 내 돈이라고 막 써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남한테 기부를 받고 또 세금으로 쓰는 거는 진짜 잘 써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또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, 그래서 세부적이고 철저한 목표에 의한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. 예,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이 위에 거는 약간 그 디렉셔널 플래닝이 가능하다 이거죠. 예,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. 그 제3의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이 두 개의 약간 중간 지대에 그 200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나와가지고, 예, 한쪽에 이게 있고 또 한쪽에 이게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있는, 예,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. 그러니까 여기 사설이 있고 여기 공공이 있고, 예, 여기 제3이 있고 이렇게, 예, 잘 안 보이네요 그림이. 예, 이런 식으로, 예, 그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 200페이지에, 예,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는 시험에 관한 얘기고, 예, 뭐, 자, 이 정도로 진도는 오늘 그 계획에 관한 진도는 됐습니다. 근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, 이, 이 교재에 대해서 특히, 예, 뭐, 좀, 제가 이 교재를 읽다가, 예, 좀 이상한 걸 발견해가지고 찾아봤어요. 그러니까 제가, 여러분 혹시 교재 가지고 계시면 지금 18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. 예, 186페이지 그 맨 밑에서 두 번째, 세 번째 줄 보시면은, 예, 거기 보면 한 다섯 번째 줄 밑에서, 예, 거기 보시면은 첼라두라이와 다닐초크는 대중과의 관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제안되지 않은 선수들의 선발을 선호한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, 이게.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돼요, 이게. 제한되지 않은 선수들의 선발을 선호한다는 말이 뭐지? 이상하더라고요. 예.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 이 책의 영어판을 찾아봤습니다. 예. 그랬더니, 예, 역시, 예, 잘못 쓴 것 같더라고요. 그 뭐냐면 이게 unrestrained라고 나와요, 보면. 예. 그러니까 제한되지 않은이 아니라 제한되지 않은이에요, 원래. restrain이라는 게 이렇게 제한하다, 뭐 잡아 끌다 이런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unrestrained니까 제한하지 않은.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 선생님이 번역한 것 같지 않습니다. 이게 뭐 대학원생한테 시킨 것 같은데, 예. 그, 그 번역한 사람이 잘 몰라서 이걸, 예, 잘 못했고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. 하여튼간, 예. 그래서 이게 어,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캐나다 대학교 얘기잖아요. 그 캐나다 대학교는 그러니까 미국처럼 운동선수를 스카우트 할 때, 그러니까 리크루트라고 하는데 스카우트 할 때 장학금을 많이 주지 않아요. 예. 그런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제한이 많아요. 선수를 영입할 때 뭐 학점 제한도 있고 뭐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수의 숫자도 제한돼 있고 이런 거 말합니다. 제한이라는 거는. 그런데 여기에서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캐나다 대학교 운동부의 그 선수 그 스카우트 담당자들이 장학금도 많이 주고 싶어 하고 그 선수를 영입할 때 그런 제한 있잖아요. 여러 가지 제한들. 예,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는 건데, 예, 이거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거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해놨습니다. 예, 그래서 그 혹시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를 얼마나 자세하게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, 예, 어, 읽어 보시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. 이거는 분명히, 예,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뭐 드렸습니다. 예. 음,
사실 뭐 이 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번역서들이 좀 엉터리가 많아요. 예, 예.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했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시험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. 예, 다음 장에서. 예, 시험은 10월 27일 화요일 날 보겠습니다. 화요일 날 어디서 보냐면은 우리 원래 수업 시간 12시 맞죠? 예. 혹시 틀렸으면은 예, 원래 우리 수업 시간에 그 체육관 149호 원래 우리 수업하는 장소에서 보겠습니다. 오프라인이에요. 예. 그 온라인 아닙니다. 오프라인입니다. 오셔야 돼요, 학교에. 예. 그리고 중간고사는 전체 성적의 20%고요. 예.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게 뭐 아직 내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될 거예요. 객관식 20문제, 뭐 사지선다형이 될 겁니다. 예. 객관식 20문제를 이제 각 2점씩 해서 40점, 그리고 주관식 단답형이라고 하는 건 답을 쓰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예. 어, 이런 거죠. 예, 뭐라고 해야 되나? 예. 경영 경영의 주요 기능 네 가지 중 하나로 어, 뭐 예. 경영 기능 네 가지 중 하나를 쓰시오.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, 이런 거. 예. 뭐 뭐였죠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, 저도. 예. 예. 플래닝, 오거나이징, 리딩, 이밸류에이팅인데 예. 뭐 그런 식으로 그 중에 한 개 비워놓고 이거 뭐냐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예. 뭐 그런 식이다 이거죠. 예. 그 답을 쓰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예. 그런 거죠. 주관식 서술형 한 문제 이거는 어, 약간 한 두 문장 정도로 쓰게 예, 할 겁니다. 여러분한테. 어, 뭐 예를 들어서 어, 오늘 했던 거 중에 이건 예예요. 아직 안 냈어요. 시험 문제 아닙니다. 이거 예, 그냥 연습이에요. 예, 예로서 어, 명목 그룹 기법과 델파이 기법의 차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. 뭐 이런 거 이런 문제 될 수 있겠죠. 예, 명목 기법은 이런 거고 델파이는 이런 건데 이런 차이가 있다. 이렇게 쓰면 되겠죠. 예, 그 정도 분량이면 돼요. 그 정도 문제를 낼 거고 주관식 논술형 한 문제. 자, 이거는 이제 좀 길게 여러분이 한 뭐 A4 용지 기준으로 한 반 장 정도 써야 될 거예요. 예. 어쩌면 한 장 정도 써야 될지도 모르고. 예.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관식 논술형 문제는 생각해 놨습니다. 거의. 예. 지금 말씀드릴까요? 네. 아마 이걸 내게 될 거예요. 거의 틀림없이. 뭐냐면은 리더십 이론이 초창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화한 과정을 예, 어, 설명하시오. 뭐 이렇게 예,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.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써야죠. 처음에 뭐 특징 이론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이제 행동 이론으로 갔다가 상황 이론으로 왔다가 그 밖에 이제 뭐 카리스마, 서번트 뭐 이런 거, 예, 경로 이론 뭐 이런 거 다 이제 지적하고 설명해야죠. 예. 왜 여기서 일로 갔나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되고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. 예. 아무래도 이 문제가 나가겠네요. 이건 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니까 예. 그걸 낼 생각입니다. 시험 문제 벌써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. 이런데도 여러분이 이 답을 잘 안 쓰시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. 그래서 논술형은 그런 식으로 낼 거다는 얘기죠. 분량이 그 정도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분량이 당연히 그 정도니까 생각해봐요. 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. 그렇죠? 예, 그 정도가 될 것이다 이거죠. 그리고 보너스 문제 약간 있습니다. 지난 학기 제 시험을 봤던 학생들은 대충 알 거예요. 예, 어떤 문제가 나가는지. 보너스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예, 그래서 보너스 문제 약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만점으로 치면 80점이죠. 40, 10, 10, 20이니까 다 더하면 80인데 뭐 보너스 약간을 받으면 뭐 80, 한 5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. 예.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
4로 나눕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만점이 20점인데 21점 받을 수도 있어요. 그 보너스까지 받으면은 예, 뭐 그런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예, 여러분 그 공부를 좀 잘 하시고 어,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어, 시험 문제를 직접 내보는 게 좋아요. 예. 나라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까? 내가 보기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건 중요한 것 같아. 아,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아. 이거 안 내면 낼 거 없어. 라는 게 보입니다.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. 아, 수업 시간에 이거 맞아. 이거 얘기할 때 되게 오래 얘기했어. 그쵸? 이거 되게 강조하더라. 그런 거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? 예. 적어 놓기도 하셨을 거고. 그래서 일단은 파워포인트 위주로 예, 공부를 하세요. 그런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그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. 아, 이거는 이거다. 그치? 이때 요 얘기 했었지. 이때 무슨 예 들었었지. 뭐 이렇게 쭉 한번 나가다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. 이건 뭐였더라? 이건 잘 기억이 안 나네. 뭔지 모르겠는데. 그럴 때는 한번 뭐 다시 강의를 들어보고, 예, 녹화가 있으니까.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내보잖아요. 이게 한번 똑같이 내보세요, 여러분이. 예, 그, 이 숫자만큼. 예. 그런 다음에 친구들 예를 들어서 4명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서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. 예. 공부는 같이 해도 됩니다. 예, 시험 볼 때는 상의하면 안 되지만.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고, 예, 뭐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거나 어려운 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예. 그리고 제가 과제 드린 거 좀 약간 이상한 거 하나 있었죠? 예, 그 키움 히어로즈에 관한 과제. 그거 예, 제가 올렸는데 그거를 뭐 사실 그 정답이 없습니다. 그거는. 예, 뭐 저도 뭐 저라고 정답을 아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는 모든 언론이나 그, 그 야구인들은 당연히 그 키움 히어로즈의 그 인사가 굉장히 잘못됐다. 우리가 이제 인사 관리도 있으니까, 예. 인사라는 게 이제 사람을 뭐 채용하고, 뭐 어떨 때 해고하고, 뭐 이런 거잖아요. 또 옮기고, 그 부서를 옮기거나, 그 직책을 바꾸거나,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. 이게 감독을 이제 해약하고, 계약을 해지하고, 그 프런트에 다른 직책에 있던 사람을 감독으로 올렸죠. 예. 근데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. 사실 키움이 이런 그 행동을 한 게. 그래서 이게 뭐 옳건 그르건 간에 어떤 뭐 하나의 기업 문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키움 히어로즈라는 그 팀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. 재벌 모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예, 그런 팀이라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그 팀 내부에 뭐 문제가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런데 음,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예, 이게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언론들이 뭐 모든 언론이 일제히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낼 때, 예, 이럴 때 한 번쯤은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. 뭐 물론 뭐 그 언론들의 말이 뭐 맞을 수도 있죠. 예. 하지만 맞는지 아닌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없는지 예,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내본 건데 예, 어, 글쎄요 뭐 이게 제가 시험 문제 이거 그 숙제를 잘 낸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인사관리나 이제 이 그 오비 쪽 과목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재미가 굉장히 없어요. 과목이 예, 따분하기 쉽고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뭐 너무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거 아니야? 뭐 내가 나도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그 기자들이나 야구인들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분위기상 내가 반대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냥 여러분들이 예, 이건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 걔네가 잘못한 거야. 이건 기자들 말이 맞아. 그럼 뭐 그렇게 쓰면 돼요. 예,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. 절대. 예, 뭐 꼭 뭐
반대로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. 근데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, 우리가. 예.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. 예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숙제를 드렸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, 예. 그냥 뭐 자유롭게 해주세요. 그냥, 예.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, 우리 이제 10월도 이제 거의 중순이 지나가니까, 예. 지금 이제 금방 끝나요, 학기. 예. 이제 11월, 12월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러니까, 여러분 일단 시험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고, 예. 음,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.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, 예. 다음 주 20일, 23일, 예. 계속 온라인 수업하고, 우리 27일 날, 예. 그 강의실에서 만나겠습니다. 예. 사실 제가 그 시험 볼 때 보통 먹을 걸 싸가거든요, 학생들. 예.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, 예. 사가지고 가는데, 이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건 좀 힘들 것 같고,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실 만한, 예, 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27일 날 뵙도록 하고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. 예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